네, 안녕하세요. 네,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인 것 같은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뭐 좀 아슬아슬하게 또 도착 잘 해서 오늘은 마취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 제가 항상 오면은 뭐 잇몸 관련된 내용, 뭐 양치 잘해야 되고 잇몸 관리 잘해야 되고 이런 내용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치과 마취를 안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치과라는 곳이 사실은 치과 가면 3대 걱정거리가 있죠. 첫 번째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걱정. 왜냐면은 이가 28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28개 중에 충치가 어디 있는지, 이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뭐 혹시 빼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가 이제 치과라는 문턱을 조금 가기 무섭게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과잉 진료하지 않을까. 이제 치과가 너무 많고 요새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비용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비용이 작게 나올 수 있는데 더 많이 치과에서 이거를 비용을 측정해서 말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용 당연히 뭐 중요하죠. 근데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치과를 가니까. 근데 치과가 아프면 가기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다니는 치과가 만약에 마취가 너무 아프다, 치료할 때 너무 아프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뭐 물론 치과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덜 아프게 해 주실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치과는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인제 아무래도 마취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하게 되면 환자분들을 이제 많은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 또 마취가 쪼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가 또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답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치과 가면은 여러분들은 소공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뭐 다른 사람 치료받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무서운 마취 바늘이 오니까 무섭죠. 최근에는 이제 무통 마취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치과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얼굴에 뭔가를 쏘는 거 자체가 되게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마취부터 안 아파야 되고 치료하는 과정도 안 아파야 되고, 뭐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고 나서 불편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마취도 안 아프고 하기 전에도 최대한 안 아프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또 치과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좀 덜 아플 수 있겠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마취가 아픈 이유는 정말 많은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마취 주사를 보면 일단 긴장해요. 마취 주사 보니까 무섭죠. 바늘이 나오니까. 근데 보통은 바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겠지만 바늘이 찔러서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치과 진료뿐만 아니라 어디서 마취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바늘이 들어가니까 느낌은 있는데 그 찔끔찔끔 아픈 느낌은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도포 마취도 하고 바늘도 얇은 걸 쓰고 하면은 거의 안 아플 수 있는데, 마취액을 쏠 때 이렇게 세게 빠른 속도로 쏘면은 마취액이 그 근육이나 혈관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잇몸 조직으로 마취액이 들어갈 때 이게 팽창이 되면서 아프거든요.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엉덩이를 탁 때리잖아요. 그 때리는 이유는 바늘이 들어갈 때 쪼끔 감각을 분산시키는 거고, 근데 바늘 탁 때린 이후에 아프죠. 그거 마취 주사를 이렇게 퍼지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가 퍼지면서 아픈 거라서 퍼지는 속도를 천천히 해 주면 안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원장님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마취가 아픈 이유는 바늘이 들어가서 아픈 것보단 마취 주사가 빨리 들어갈 때 좀 아파요. 그래서 일단 뭐 마취하고 나서 또 바로 진료하는 것보다는 마취하고 나서
마취가 퍼진 시간이 최소 1, 2분, 길면은 3, 4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5분 이상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자마자 바로 하시려고 한다면 원장님께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라고 일단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마취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나마 안 아파 방법이에요. 마취가 퍼지는 시간이 5분 이상 걸리니까 완전히 퍼지려면. 두 번째로는 치과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 아픈 걸로 환자분들이 소개를 많이 오시거든요.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치과가 또 안 가게 되고, 치과를 안 가게 되니까 병을 더 키우게 되고, 병을 키우게 되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마취를 많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충치는 마취를 안 하는데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를 뺄 때는 마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팠던 경험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막 치과 가면 아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안 아파야 된다. 처음부터 안 아프게 돼야 치과는 무섭지 않은 곳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치과 치료가 안 아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내원을 겁나지 않게 받으려면 안 아픈 치과를 잘 찾아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제가 피부과를 다니는 분들은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여기 얼굴에 막 이렇게 도포 마취를 바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랩도 씌우고 뭐 한 2,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취를 보통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데 잇몸에도 도포 마취를 할 수가 있어요. 점막을 건조시키고 여기다가 싹싹 허리케인 같은 걸 뿌려서 점막을 건조시켜서 점막 자체를 약간의 마취를 시켜버리면 마취 바늘이 들어갈 때 거진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를 갈 때 혹은 치과를 가기 전에 너무 치과 공포증이 심한 분들은 치과에 전화를 해서 도포 마취를 하는지 물어보세요. 우선 도포 마취 하나요? 하고 물어보면 치과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도포 마취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바늘이 들어갈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도포 마취 한다고 하면 좀 덜 아프겠네. 피부만 도포 마취 하는 게 아니라 잇몸도 도포 마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 마취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꿀팁이에요. 물론 뭐 간단한 치료나 뭐 바늘을 정말 얇은 거 써서 거진 안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포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한다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그걸 꼭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의 통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포 마취다. 그래서 이 치과에도요, 이 젤 타입, 뭐 액체 타입, 뭐 스프레이 타입 많아요. 사실 애기들은 도포 마취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성인들은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도포 마취를 해달라고 한다면 원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 아프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위내시경 할 때 요새는 위내시경 할 때 이렇게 가글 하잖아요. 그죠? 가글. 수면 마취, 위내시경 같은 거 수면 마취 할 때 가글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마취를 하잖아요. 목젖까지 마취를 시키죠. 목젖까지 마취하면 기분이 불쾌하긴 해요. 근데 안 아픈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게 번거로우시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위내시경 할 때도 요새는 뭐 검진할 때 도포 마취를 가글로 마취해서 이렇게 목까지 다 가글 마취하고 하더라고요. 치과도 어쨌든 이런 도포 마취 있고 스케일링도 마취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런 해피카인 액을 쓰면은 마취가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 할 때도 조금 편하고 스케일링 할 때도 좀 덜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일링 할 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치과에 가셔서 도포 마취라든지 혹은 가글 마취를 조금 하고 치과 마취를 하고 싶다라고 스케일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치과에서 그렇게 해주실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도 안 아프게 하면 좋다. 제가 질문 몇 개만 좀 받고 또 말씀드릴게요. 한송이 님이 옛날에 크라운을 하나 씌울 때는 신경치료를 했던 것 같던데 요즘엔 4번 정도 하는데 신경치료 이렇게 이거는 신경치료 횟수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신경치료는 보통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신경치료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요. 이건 평균이니까 한 3번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보통은 신경치료 하면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적어도
한 3번, 많으면 4번. 근데 이제 빨리 끝나면 2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2번, 많이 하면 한 5번 정도까지도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신경치료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빨리 끝낸다고 뭐 또 아주 좋은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신경치료를 할 때 신경 내부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경 안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했다면 그럼 뭐 2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3번에 끝날 수도 있고, 4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7번, 8번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높죠. 근데 보통은 3, 4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채영님이 도포마취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바늘로 이제 잇몸에 바늘로 넣잖아요. 잇몸에 바늘로 넣게 되면 바늘로 마취하는 건 도포마취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완전 잇몸 치아 주변을 완전히 마취시키는 건데, 도포마취는 이 표면만 마취하는 거예요. 표면만 도포해서 마취하는 거라서, 그거는 바늘이 들어가거나 살짝 표면만 마취되는 거지 완전한 마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포마취는 부분적으로 조금 안 아프게 하는 개념이지 완전히 마취하는 건 아니다. 대신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에 마취를 해서 조금 덜 아프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경치료도 아프다, 신경치료 한 번에 못 끝낸다, 신경치료는 한 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신경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4번 정도 하셔야 되지 한 번에 끝나진 않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번은 해요. 왜냐면 확실하게 신경치료를 할 때는 확실하게 염증을 제거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빨리 끝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경치료는. 그 다음에 나는야님께서 할머니께서 틀니를 쓰시는데 잇몸이 자주 얼고 피가 난다. 그럴 수 있어요. 틀니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치과 의자를 눕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미루었다. 그쵸. 사실 고령자분들은 사실 이제 이게 뭐 몸에 보통 질병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8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치료할 때 되게 조심조심해서 주의 혈압도 재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 수치도 재고, 중간중간에 환자분들께 괜찮은지도 많이 물어보고,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니 조정하는 정도는 보통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큰 수술을 한다거나 누워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과 가셔서 원장님과 상의를 잘 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또 제가 또 마저 PPT 넘어가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내시경 할 때도 각을 마취를 쓴다. 이 각을 마취는 스케일링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위내시경 할 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도 무섭다? 각을 마취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뜰 때도, 요새는 본을 많이 안 떠요. 요새는 이제 그 디지털 스캐너라 해서 입안에서 다다다다닥 넣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한 번쯤 치과에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금이나 금속 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요거처럼 본을 많이 떴거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스캔을 하기 때문에 구역질도 안 나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요새는 한다. 임플란트 같은 거 본 뜰 때는 이런 거 많이 써요. 다만 뭐 이게 아직까지는 뭐 정말 정밀하게 완벽한 거라고 보기는 아직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거는 꽤 정확하지만 본 뜨는 것보다는 조금 덜 정확한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점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많이 쓰긴 써요. 아무튼 이런 스캔을 하기 때문에 구역질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본을 뜨는 경우가 꼭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을 마취를 또 하면은 좀 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갈 때,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치과 원장님들도 보겠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 원장님께 저는 각을 마취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걸 해주시거든요. 말 안 하면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요새는 이제 안심인형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플 때, 저도 가끔 치과뿐만 아니라 뭐 병원에 가면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꽉 쥐는 걸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안심인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긴장되면은 뭐 쥐는 거 있는지 물어보면 요새 치과들은 이런 거 다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안 챙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달라 하고 각을 마취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과에 가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치과에서도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꿀팁이지만 마취를 할 때 이렇게 볼을 흔들면서요. 그 치과에서 조금 원장님 중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마취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마취액을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엉덩이를 탁 치면서 주사 놓는 원장님들이 있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마취할 때 입술을 막 흔들면 바늘이 들어갈 때 안 아프니까 자극이 분산되죠. 입술 흔드는 느낌과 바늘 들어간 느낌이 분산돼 버리면서 아픈 걸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장님들께 선생님들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안심 인형이라든지 각을 마치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흔드는 원장님들이 계시면 이 원장님들이 되게 환자를 위해서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엉덩이 치는 것처럼. 요거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말씀을 치과에서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따뜻한 앰플로 해주세요라고 따뜻한 앰플이 있나요라고 하면 조금 덜 아파요. 왜냐하면 체온과 유사한 온도의 액이 들어가면 찬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덜 아프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꿀팁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질문 좀 더 받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니가 4개가 있다. 사랑니 4개인데 아픈 적이 아직 없는데 뽑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사랑니가 있는 것만으로 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똑바로 놨거나 혹은 완전히 깊이 묻혀서 한 번도 여러분 그 사랑니가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불편감을 일으킨 적이 없다면 안 빼도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다만 정확한 거는 치과 가셔서 이걸 빼야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시고 어떤 경우에 꼭 빼야 되냐면 똑바로 난 것도 아닌데 약간 기울어져 나는 상황에서 썩어 있거나 검진 받았는데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빼는 게 낫고 썩진 않았더라도 치아가 약간 누워서 잇몸 위로 조금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경우는 그냥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냥 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꼬꼬미님께서 전체 틀니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전체다. 일단은 틀니를 하는 경우는 치과 가셔서 현재 그 틀니 하시는 이제 보통 나이가 많으시겠죠. 최소 50대 이상일 텐데 틀니 하는 그 치아 잇몸뼈가 어떤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해요. 제가 틀니를 많이 만들면 아무것도 없이 잇몸 위에다가 틀니를 얹게 되면은 잇몸이 힘을 받아주다 보니까 잇몸도 아파하시고 그리고 틀니도 덜그럭덜그럭 움직이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니를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를 몇 개 심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게 좋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최소 2개나 4개 정도 심고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치과를 잘 안 오세요. 안 불편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냥 전체 잇몸에 딱 틀니를 얹으면 불편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은 치과 가셔서 꼭 이제 문의를 해서 정확한 상담을 하시고 한 2-5곳 뭐 길면 3-5곳 정도 가셔서 검사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틀니는 그 조금 나이 있으신 원장님들한테 가는 게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꼬꼬미님 또 물어보셨 틀니 하면은 덜그럭 소리가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틀니라면 일단 아픈 건 좀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전체 틀니는. 이제 그리고 틀니가 왜 소리가 나냐면 이제 임플란트 같은 거랑 틀니랑 그 위에 있는 치아의 그 재료가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틀니가 탁탁 맞닿으니까 탁탁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그 소리 나는 거는 재료를 바꿈으로써 조금 부분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심하지 않으면 조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게 틀니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확한 거는 치과 가셔서 그 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넘어가서요. 마취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무통 마취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바늘이 얇은 걸로 천천히 마취액을 주입하는 게 좋다. 근데 저도 사람이고 마취를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무통 마취기라고 하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마취를 한다면 통증이 훨씬 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마취 기계예요. 이 아이잭이라는 무통 마취 기계인데
요렇게 생긴 마취 기계를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만약에 봤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요거를 봤다면 이 치과는 그래도 안 아프게 하는 편에 속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취기는요. 마취액이 바늘이 일단 엄청 얇고 마취액이 엄청 천천히 가요. 제가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안 아프게 되는 비결이에요. 요런 마취기계도 있고 요런 마취기계도 있어요. 요런 마취기계를 혹시 치과에서 만났다? 그래도 좀 안 아프겠네. 대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치과에서 말씀드리냐면 원장님 그 마취기계 중에 무통 마취기계라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마취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 분도 물어보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 아프게 하는 게 마음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이런 무통 마취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치과를 가실 때 무통 마취기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가는 것도 좋아요. 원장님들 좀 더 신경 써서 안 아프게 해주실 거예요. 무통 마취기인지 물어보면. 무통 마취기로 아주 천천히 마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통 마취기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꼭 이것도 말씀하세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라고. 원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 저는 항상 무통 마취기를 무조건 쓰긴 하는데 바쁘다 보면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치아는 28개예요. 제가 수면 마취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저는 수면 마취 안 합니다. 일단 안 하는데 28개 치아가 되는데 할 때마다 수면 마취 하실 거예요. 그 수면 마취가 물론 안전한 검사를 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환자분의 바이탈 뭐 이렇게 혈압부터 다 맥박까지 다 체크하면서 하면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사실은 안 그런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라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진료는 왜 위험할 수 있냐면 벌렸는데 환자는 약간 졸리고 자고 있으니까 혹시 혀라든지 이런 온몸이 좀 처져 있거든요. 혹시 목으로 뭐 넘어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혀가 큰 분들은 치료할 때 불편해 하세요. 치과할 때는 환자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면 마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치과 공포증은 이겨낼 수 있어요. 마취를 안 아프게 하고 충분히 하고 하면은 모든 치료는 안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신경치료도 정말 마취를 골마취까지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고 이걸 안 아프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과 진료를 이겨내야지 무조건 잔다? 뭐 충치 치료할 때마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엄청 많은 수술을 한다거나 한 번 딱 해야 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안 아프게 하면. 그 위내시경 같은 거야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잘 수 있지만 치과 치료는 한 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만 해도 3-4번 해야 되는데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안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면 마취에 너무 의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이 또 물어보는 게 마취 풀리는데 얼마나 걸리냐. 기본적으로 간단한 마취는 3시간 안에 대부분 풀려요. 근데 이제 뭐 신경치료를 했다거나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마취를 많이 해야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최소한 4-5시간 이상 갈 수도 있다. 길면은 뭐 한 7-8시간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시간 정도까지는 뭐 기다려 보시면 대부분 좀 풀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된다.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마취 풀릴 때 감각이 없고 부은 느낌이 드니까 혀를 씹거나 볼을 씹거나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막 헐어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렇게 씹어봐요. 부어 있는 느낌 드니까. 그래서 특히 애기들은 이런 걸 다 씹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취를 안 아프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취지는 아프지 않게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잠깐만요. 아프지 않게 꼭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치과를 갔을 때 안 아프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마지막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도포 마취를 해달라고 하세요. 치과 가면. 그래서 마취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도 안 아프게 받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스케일링 할 때 아픈 것 때문에 걱정되실 거라서 스케일링도 도포 마취나 가글 마취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케일링도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본 뜰 때도 혹시 이제 기계로 이렇게 뜨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안에 뭔가 이렇게 재료 같은 게 들어가서 구역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가글 마취를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덜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본 뜰 때 가글 마취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분들께서 미리 그 원장님께 설명을 꼭 해주시고 미생사분들 가글 마취 하고 싶다고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안심인형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물어보셔서 이런 것도 조금 쓰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좀 챙겨줘요. 저도 가급적이면 다 챙겨드리는데 인형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먼저 드리진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막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 그래서 인형 같은 것도 필요하면 달라고 하시면 요새는 다 있더라고요. 없는 병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말씀하기 좀 그렇겠지만 주사 마취액이 조금 따뜻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액을 따뜻하게 보관해서 마취하면 좀 덜 아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거. 이 무통 마취기가 있는지를 병원에 물어보셔서 이제 병원에다가 이렇게 좀 마취기를 좀 안 아프게 해서 하고 싶다. 이런 거 미리 전해서 물어보시던지.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다면 정말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기계들은. 뭐 아예 완전 무감각으로는 아니겠지만 훨씬 덜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면은 진짜 거진 안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마취 천천히, 자, 이게 중요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말고 안 아프게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가 핵심이에요. 핵심. 마취를 빠르게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마취를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꿀팁이에요. 그냥 원장님 저 무서워요. 무섭다고 하면은 뭐 무섭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마취를 안 아프게 천천히 해달라고 꼭. 그게 완전 꿀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사람인지라 바빠도 천천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꿀팁들을 꼭 기억하시고 병원에서 안 아프게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좀 받고 이제 마무리 좀 할 건데 응원합니다 님께서 스케일링하고 시림 증상이 심해서 다시는 안 가고 싶다. 아, 그랬구나.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스케일링 할 때도 마취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 물어보셨는데 제가 계속 앞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스케일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치아에 붙어 있는 그리고 잇몸 하방에 있는 치석과 염증들을 우리가 이렇게 진동을 아주 정말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동이 약간 시려요. 약간 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취를 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가글 마취고 우리 스케일링 온 치아 온 28개 다 받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주사 마취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더 아프겠죠. 그래서 가글 마취로 전반적으로 가볍게 마취를 하기만 해도 조금 덜 시립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도 가글 마취를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고 시림 증상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치석이 특히 많은 분들은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치석이 없어지니까 깨끗한 뿌리가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안 시리겠죠. 시리겠죠. 죄송합니다. 공기 노출되니까 처음에 치석이랑 부은 잇몸에 가려져 있던 치아 뿌리들이 조금 밖으로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립니다. 그래서 이 시림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없어지니까 처음에 스케일링 하고 나서는 시린 치약을 조금 쓰면서 너무 찬 걸 안 드시는 게 꿀팁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박혜원 님이 치아 발치를 1년 정도 발치를 하고 1년 방치를 했다. 위더금리가 내려왔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치아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그 비욘디에서 제가 강의를 한 2달 전에 했었어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비욘디 띄우고 발치 후 방치라고 검색하면 분명히 제 영상이 상단 노출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기본 핵심은 그거예요. 특히 위에 치아를 뺀 경우에 밑에 치아가 이제 위에 치아는 혼자 덩그러니 있고 아래쪽 치아는 이가 없으니까 위에 치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빨리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거의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빨리 내려오는 분들은 너무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임플란트를 놔주고 심고 싶어도 너무 많이 쳐져버리면 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위로 집어넣거나 혹은 뭐 크라운 씌우거나 할 수 있는데,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치아가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를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치아가 안 내려올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장치를 연결해서 치아를 고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셨거나 했는데도 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엔 내려와서 교정을 넣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빼야 될 수도 있는 치아다. 다만 정확한 거는 치과에 가셔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이를 뺐다. 그러면은 그 옆과 그 위에가 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혹시 반대편 대합치에 이가 없다면 반드시 뭔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에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롱님께서 치아 레진 치료를 할 때 드릴 소리와 치아 닿는 느낌 너무 무섭다. 아, 그쵸. 근데 이거는 해결이 좀 쉽지 않아요. 치아를 치료할 때는, 치아 치료할 때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핸드피스라는 기구, 즉, 그러니까 뭔가 그 기구가 치아에 있는 충치를 제거할 때 빠르게 드릴 같은 건 돌면서 충치를 제거하거든요. 근데 그때 안 아프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을 쏘면서 치료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진동이 안 느껴지는 그 드릴은 거진 없어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들이 진동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서 전동 모터라는 걸 달아서 쓰고 있어요. 그 디디디디 울리는 그런 그 핸드피스를 저는 잘 안 하고, 전동 모터라 해서 진동이 최대한 안 느껴지는 모터를 쓰는데, 그게 되게 비싸거든요. 한 2,300만 원 정도 해요, 체어당. 그래서 그걸 저도 이걸 체어비도 다 준비했더니 한 돈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그래도 진동이 안 느껴지니까 훨씬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벽에 못을 박을 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라이버가 진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마취하고 하면 아프진 않으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취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마취를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팁들을 치과 가셔서 꼭 말씀하셔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왔고요. 치과라는 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좀 편안한 곳이 되어서 검진을 가거나 뭐 미리미리 치과를 갈 때 좀 마음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프다고 안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주말에 다들 오늘 날씨 좋고 요새 날씨도 많이 풀려서 좋은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